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학 1, 대망의 8단원이에요. 수열에 관련돼서 이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8단원 이제 등차등비 수열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테마, 이제 등차 수열에 관련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테마 보니까 수열의 뜻과 일반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수열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열은 그냥 말 그대로 수를 나열해 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를 일단 쭉 나열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수를 나열을 했을 때 규칙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규칙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한대. 그럼 규칙성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그치, 당연히 있어야지. 규칙성이 없는 불규칙한 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번째 항 어떻게 구할 거야? 절대 못 구하지. 100개를 다 구해봐야지 100번째 항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문제는 문제로서 가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건 있어요. 불규칙한데 5번째 항 구하래. 그러면 5번 진짜 하라는 그런 문제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아주 특이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수를 나열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놈 하나가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을 공부를 할 것이고요. 한번 쭉 보자.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수열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지금부터. 그럼 숫자를 지금 이렇게 쭉 써볼 건데, 그냥 예를 들어서 1, 2, 3, 4. 아주 엄청난 규칙을 갖고 있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수를 쭉 나열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럴 때 약속을 한 것이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얘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항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첫째 항. 한국말로 첫째 항. 그럼 당연히 얘는 뭐겠니? 둘째 항. 얘는 뭐겠어? 셋째 항. 얘는 넷째 항. 5번째 항. 6번째 항. 7번째 항. 이런 식으로 항의 이름을 줄 수가 있다고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5, 6, 7 이렇게. 그치?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이걸 첫째 항이라고 쓸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전 세계 모두가 공통으로 쓰고 싶다. 그래서 만든 기호가 바로 뭐냐면 첫째 항을 표현하는 기호 A1입니다. 이렇게. 여기 아래 첨자를 동원해가지고요. 요 놈이 첫째 항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둘째 항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아래 첨자를 이렇게 동원해서 둘째 항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세 번째 항은 A3다 이렇게 써주면 될 거야. 이게 약속이야. 약속. 전 세계적인 약속.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이게 바로 6번째 항이 되겠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기호화 시켜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 항의 번호를 붙여서 이렇게 A1, A2, A3 뚜루루 뚜뚜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가 미래로 갔을 때 어떻게 될지를 좀 연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미래로. 그러니까 미래로 가는데 이제 저 멀리 무한대로 보내는 개념은 이제 여러분들 그 미적분이라는 단원에서 이제 수열에 극한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이 수열이라는 시간에서는 무한히 보내진 않고요. 그냥 딱 어느 정도까지. 얘가 n번째 항. 첫째 항부터 이렇게 쭉 규칙적으로 한번 이 수열을 생각해 봤을 때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를 연구하는 게 바로 이 수열 단원에서의 핵심 테마예요. n번째 항. 이 n번째 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용어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고? 일반항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럼 여기 밑에 보기가 있어. 갑자기 수열을 구하시오? 문제로서 약간 좀 그 허접한 마음이 있는데 일단 보기니까 여러분. 이 수열을 구하시오가 무슨 뜻이냐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얘를 딱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왜 갑자기 집합기호를 이렇게 써놨을까 거기에 대한 그 의구심이 들어야 됩니다.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수를 나열해 놨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들을 모아놨겠지. 어떤 수들을 모아놨으니까 무슨 개념을 쓴 거야? 이렇게 집합의 개념을 써주는 거야. 무조건 수열을 표현할 때는 무조건 집합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아니 문제에서 그냥 첫째 항을 구하래. 첫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굳이 뭐 이걸 집합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 어떤 값일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에 수열 요 놈을 구하시오 했으니까 첫째 항도 구해보고 둘째 항도 구해보고 셋째 항도 구해보고 이렇게 쭉쭉쭉 좀 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보기가. 그럼 첫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선생님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요 n 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n 자리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니까 얼마? 그렇지. 5. 이렇게 첫째 항을 5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둘째 항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2를 툭 투척하니까 얼마예요? 4 더하기 3이니까 7이네요. 이렇게. 그리고 A3는 그렇지. n 대신에 3을 쿡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6 더하기 3이니까 얼마야? 9.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해주라는 얘기죠. 이거 어느 정도 나열을 해보니까 여러분들 규칙이 좀 발견될 것 같지 않아요? 점점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2씩 키워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냐면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거를 다루는 시간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 무슨 기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집합 기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뿅. 그래서 참고로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돼요. 수열은 함수야. 수열은 함수. 수열은 함수. 근데 뭐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 근데 여러분도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수열이거든. 근데 함수처럼 풀고 있다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야.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게 수열의 정의입니다. 수열은 함수긴 함수인데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A1, A2, A3, 뚜루루 뚜뚜 AN 얘네들을 출력해주는 함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치 A의 1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요. A의 2라는 놈은 2를 집어넣었을 때의 함수값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다 매칭을 해주면요.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결국 출력하고 있는 이 수열의 값들이 함수의 개념이랑 똑같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보기에서 얘를 풀었었잖아요. 그쵸? 요게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요게 함수의 개념처럼 내가 지금 첫째 항 구할 때 n에다가 뭐 넣었어요? 1을 넣었죠? 그 다음에 n에다가 뭐 넣었어? 둘째 항 구할 때는 2를 넣었잖아. 마치 내가 함수를 계산하듯이 수열을 나열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수열은 결국 함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쵸?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정의역 자체가 이렇게 자연수들만 다룰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함수로 쓰여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n에다가 0.5 이런 거 못 넣어요. -3 이런 거 넣을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항상 수열에서는 정의를 해놓은 거야. 네가 얘를 함수처럼 해석은 해도 되는데 n에다가 무조건 뭐밖에 못 넣는다. 그치? 내추럴 남바. 자연수밖에 못 넣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참고사항으로 알아야 될 게 수열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모든 수열은 다 무한수열이겠죠. 왜냐하면은 방금 내가 여기다가 했던 요것만 하더라도 무한수열이에요. 얘네다가 졸라게 자연수를 무한히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수열은 무한수열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유한수열이라는 것은 항이 유한계인 수열을 유한수열이라고 합니다.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한수열. 항이 무한히 많은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한다.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과 4번. 항수. 유한수열에서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끝항. 유한수열에서의 마지막 항을 끝항이라고 한다. 근데 내가 이걸 썼지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걸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썼을까, 스님이? 유한수열은 그냥 n번째 항까지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싶은 수원. 이 수원이라는 단원에서 주로 나오는 수열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자. 물론 n번째 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계속 여러분들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한수열의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무한대의 개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수열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맙시다. 미안합니다. 요거를 지금부터 이렇게 틀린 건 아닌데 이걸 잠깐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수원이라는 단원에서의 수열 시간에는 유한수열이라는 개념 그리고 항수라는 개념 그리고 유한수열이니까 제일 마지막 항을 n번째 항이라고 생각을 해주자고요. 그래서 그걸 끝항이라고 해주자. 유한수열에서의 마지막 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뿅.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열이라는 게 대충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수열을 공부해 볼 건데 여러분들 수열이라는 걸 공부할 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열을 딱 세 개로만 여러분들 분류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등차 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다음 시간에 다룰 등비 수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상한 수열이야. 딱 세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수열이 등차 그리고 등비 그리고 나머지 것들.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나머지 것들 졸라 이상해요. 이렇게 이상한 수열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자. 이 세 개 말고는 나올 수 없다. 왜? 내가 그렇게 분류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차, 등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수열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 강조하죠. 등차 수열을 공부하겠습니다. 야, 이 세상에 수많은 수열이 있는데 이걸 세 개로 분류를 했는데 얘는 이름을 정할 수가 없어서 이상한 애라고 했고 이 두 놈 이름을 정해놨네요. 졸라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 자체가 등차 등비 수열이에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개박살 내면 수열은 끝났다고 보는 거지. 나머지 이상한 수열은 뭐 이상하니까 이상하니까 풀이법이 뭐 정해져 있겠죠. 그 방법밖에 없을 것이야. 약간 그런 얘기. 등차 등비. 근데 이제 내가 그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이 두 놈의 개념은 매우 쉽습니다. 개념은 매우 쉬워. 얘는 이상하니까 개념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문제는 반대로 뭐야? 반대겠죠. 이 둘 문제 개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념이 쉽기 때문에 출제자가 막 꼬을 수가 있다고. 이상한 수열은 꼬을 수가 없어요. 수열 자체가 이상하니까 꼬을 수가 없다고. 엄청난 오류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개념은 얘네 둘이 쉽고 얘가 어려워. 근데 문제는 이 둘이 훨씬 어려워. 어려운 문제는 이 둘을 가지고 엄청나게 꼬아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등차 등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워야 돼? 졸라 열심히 배워야겠죠. 졸라 열심히. 완전 다시는 내가 등차 등비 개념을 몰라서 문제를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차 등비. 썰어내 길었네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등차 등비에서 등차 수열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아까 잠깐 맛배기를 보여줬어요. 맛배기를 보여줬어.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 간단하게 선생님이 그 홀수의 개념으로 한번 해보자. 1, 3, 5, 7, 9 뚜루루뚜뚜. 됐죠? 이런 수열을 이제 홀수 수열이라고 부르는데 요 놈을 아까 용어 정리한 대로 한번 그대로 해보면 요 놈이 이제 첫째 항이 되겠네요. 요 놈이 이제 둘째 항이 되겠죠? 요 놈이 이제 셋째 항이 되겠네요. 조금만 써보자. 요 놈이 넷째 항이 되고요. 요 놈이 다섯 번째 항이 될 거야. 근데 얘네들의 규칙을 잘 보니까 계속 얼마를 더해 나가고 있니? 그렇지. 2를 계속 더해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 그런 수열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른다?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방금 용어 정리 다 끝난 것 같아.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이렇게 항의 이름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간다고 해서 이 수열의 이름을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 차이가 일정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된 차이다. 그래서 얘를 공차라고 부릅니다. 용어 정리일 뿐이에요. 됐죠? 공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문제, 개념 설명을 하거나 문제에서 출제자가 첫째 항을 요 아래 첨자를 생략해서 A라는 이렇게 소문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오케이? 지금 내가 정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문제를 딱 봤을 때 출제자와 내가 공통적으로 약속이 돼 있다면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유연하게 읽을 수 있잖아. 그치? 나는 첫째 항을 선생님 A의 1이라고 항상 쓸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알겠죠? 혼자 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공차라는 놈. 이 공차라는 놈을 일반적으로 D라는 문자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대요. 출제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세상의 수열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D라고 문자화를 시키니까 여러분들도 D라고 문자화를 시키세요. 제발 이렇게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X 이러지 마시라.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문자로 표기하는 방법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인데 이놈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한 게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게 첫째 항이거든? 이게 둘째 항이에요. 그럼 첫째 항과 둘째 항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여기 밑에 보면 항번호 보이죠? 이 항번호의 차이가 바로 두 항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첫째 항과 이 둘째 항은 한 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첫째 항과 셋째 항은 이렇게 두 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세 칸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다섯 번째 항이랑요, 열 번째 항은요? 몇 칸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못해서 이런 거 세는 거 잘 못해가지고요.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열 번째 항 해가지고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꼭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은 하셔도 돼. 근데 제발 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 그냥 지금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열 번째 항이랑 다섯 번째 항은 얘가 몇 칸 차이가 나는지를 여러분들 궁금해하고 싶죠? 궁금하죠? 그러면 그냥 항번호의 차이다. 이 항번호의 차이가 그냥 뭐다? 떨어진 칸수다. 이 두 항의 차이는 다섯 칸 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럼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이랑 한 칸 떨어졌죠. 어떻게 알았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근데 항번호의 차이가 곧
칸 수의 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 항과 둘째 항은 한 칸이 떨어져 있잖아. 근데 한 칸이 떨어져 있는데 그 차이를 메우고 싶은 거야. 이 둘의 차이를 메워주고 싶은 거야. 누가? 이 공차가. 자, 첫째 항에서 둘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공차를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러니까 떨어진 차이만큼 공차를 더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의 2라는 놈이 A의 1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조금 스피드를 붙여볼까요? 5번째 항이 있대요. 이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요. 이 두 놈이 떨어진 차이가 얼마? 4칸 떨어져 있잖아. 4칸. 4칸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차를 4개 더해서 그 부족한 차이를 메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한 번만 더 해보자.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대요. 100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데 첫째 항이랑 몇 칸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100에서 1 빼니까 몇? 99. 99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해서. 그렇지. 99번 더해서 이 차이를 메워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걸 그대로 일반화 시켜볼까요? 그대로 일반화 시킬게요. 여러분, 일반화 시킨다는 건 문자로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수열에서는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핵심 테마라고 했잖아. 이 n번째 항은 첫째 항이랑 과연 몇 칸 떨어져 있을까? 선생님, n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왜 갑자기 숫자로는 잘하다가 문자가 나오면 막 바들바들 떠는 거야. 얘는 항번호의 차이를 보자니까. 이 항번호의 차이가 n-1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공차를 더할 때 몇 개의 공차를 더해서, 그렇지, n-1개의 공차를 더해서 그 차이 두 놈을 메워준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한다 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외우죠, 여러분들은.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n-1들을 더한다. 이렇게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어. 아, 구하는 사람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반항을 이렇게 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식의 용도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겠지만 일반항을 구할 때 쓰는 용도가 아니에요. 방금 내가 이 식의 용도를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이 식의 용도는 첫째 항과 n번째 항이 몇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n-1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공차를 더해서 메워준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용도라고. 5번째 항이 있는데 3번째 항이 있는 거야. 둘의 관계식을 세우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들이 몇 칸 떨어져 있으니까? 2칸 떨어져 있으니까 공차를 몇 번 더해서, 그렇지, 2번 더해서 그 차이를 메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쵸? 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좀 더러운 건데 n+1번째 항이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요 놈이랑 3번째 항이랑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다고. 선생님, 이거 진짜 미칠 것 같은데 문자가 나와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문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요 아래 첨자의 차이, 요 차이, 이 항번호의 차이, 이 항번호의 차이만큼 뭐를 추가시켜주면 된다.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입니까? 그렇지, n-2가 되겠지. 얘네들의 차이는 n-2칸 차이야. 문자가 나와도 흥분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n-2개의 공차가 이 둘의 차이를 뭐 해줄 수 있다? 그렇지, 메워줄 수 있다. 깔끔하게 메워준다. 이게 바로 이 첫 번째 식의 용도래요. 괜찮나요? 근데 지금 아직은 좀 등차수를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아주 초단계지 않냐? 그래서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요 구하는 식을 요걸로 한번 이용을 해서 요 두 놈 한번 깔끔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5고 공차가 7이래요. 자, 보통 첫째 항을 A라고 쓸 수 있고요. 그렇죠? 공차를 D라고 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초보 입문 단계니까 저 일반식을 써주면 내가 구하고자 했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5 더하기, 얘네들이 몇 칸 차이가 난다고요? n-1칸 차이가 난다고요. n-1칸을 다 채워주면 된다. 누구로? 공차 7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를 가지고 한번 전개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7n.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2인데 앞에 5 있으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 계산을 해버렸네. 이렇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그래서 일반항 자체를 이렇게 7n-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첫째 항이 얼마야? 20. 됐지? 그런 다음에 얘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계속 3을 빼고 있어. 아니, 선생님이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는 수열이 등차수열이라고 했잖아요. 빼는 것도 더하는 거지. 음수를 더하는 개념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도 일정한 수를 더해나가는 수열, 등차수열이래요. 그때 얼마씩을 계속 더하고 있냐면 마이너스 3씩을 계속 더하고 있으니까 요 놈을 D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구하고자 했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20, 첫째 항 20과 n번째 항은 n-1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n-1에 공차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냥 이 식에다가 지금 쳐받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럼 계산을 한번 깔끔하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3n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인데 여기 앞에 20이 있으니까 24. 요렇게 아주 초깔끔하게 일반항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됐죠? 빨리 넘어가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니까. 지금 여러분은 간단하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테마, 세 번째 테마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 형태라고 돼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을 이용하지 않아. 다 이걸 쓰게 될 거야. 그리고 그걸 나중에 깨우치지 말고 지금부터 깨우치자는 거지.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방금 배웠잖아. 일반항 A의 n은 첫째 항 3에다가 n-1 그리고 d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전개를 쭉 하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일반항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 an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일반항의 형태, 등차수열 일반항의 형태라는 테마예요. 뭐냐 이게?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써놨던 요 놈을 잘 한번 보자. 그럼 요 놈은 A에 n이라는 놈이 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한 번만 전개를 해보자고. 요거 그대로 전개를 하면요 dn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왜 dn으로 정리해요? 선생님 그냥 전개하면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수와 상수의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첫째 항은 변하지 않아요. 마이너스 1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차, 일정한 상수죠. 변하지 않습니다. 자, 변한다면 누구만 변한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 n만 변한다고 할 수 있어. 이게 변수야, 변수. 이렇게 변수. 그럼 당연히 A의 n이라는 일반항, 이 일반항을 쓸 때는 n의 값이 변할 때마다 그 출력되는 값이 변한다고 했으니까, 그쵸? n에 관해서 이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쵸? 어금니를 꽉 깨물고 n에 관해서 한 번만 정리를 하자고. 그럼 n 앞에 걸려있는 개수가 d밖에 없으니까 dn으로 스타트. 그런 다음에 예쁘게 써주시면요, 남아있는 것들을 그대로 쭉 써주시면 이런 형식이 된다. 그렇다고 선생님이 이걸 외우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dn 플러스 첫째 항 a 빼기 d, dn 플러스 a 빼기 d 이렇게 외우면 내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의미가 전혀 없지. 그냥 이걸 외우고 있으면 되죠. a1 더하기 n-1d. 그냥 그걸 외우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뒤에 건 외우지 않아요. 이 뒤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상수항이 이렇게 채워질 것이다. 어떤 상수값이 나올 것이다. 내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일반항의 형태는 바로 이 형태입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는 무조건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걸 지금 내가 설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n에 관한 1차식은 뭐 n 플러스 뭐일 텐데. 그쵸? 그 뭐가 뭐야? 바로 공차.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 n으로 스타트. 등차수열의 일반항은요, 뭘로 스타트? 그렇지. 공차 n으로 스타트. 공차 얼마라고요? 2.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항은 뭘로 스타트한다? 그렇지. 2n으로 스타트를 한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뒤에 상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상수를 여러분들이 채워주면 되는데 이때 약간의 암산을 해주는 거지. 암산이라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가 몇 번째 항이야? 첫 번째 항이죠. 그럼 첫 번째 항이니까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었을 때 얼마를 출력하라는 얘기야? 3 출력하라는 얘기잖아. 이 정도 여러분들 암산할 수 있죠?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상수는 1이구나 라고 약간의 암산을 해주면 돼. 선생님 암산을 하면요, 저 계산을 좀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절대! 이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암산 중에 제일 쉬운 암산이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암산 해줘야지. 이 암산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등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걸 쓸 거란 말이야. 한 번만 연습해볼까? 첫째 항이 그냥 해볼게요. 첫째 항이 3이야. 근데 공차가 4 이렇게 해보지 뭐. 그럼 요놈의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으니까 무조건 공차 n으로 스타트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4n으로 스타트를 하는구나. 그런 다음에 n에다가 쑥 1 집어넣어서 3 돼야 되니까 뒤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게 필요하구나. 이건 이렇게 암산할 수 있어요. 이거 엄청 쉬워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형태를 알고 그 형태로 인해서 내가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냥 이걸로 할래요, 선생님. 그러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썩은 물이 돼서는 안 돼요. 고여있으면 안 된다니까. 개방해야 된다고. 뇌를 개방해야죠.
뇌를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형태를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도 좀 빠를 것 같고 좀 빨라요. 계산도 좀 빠를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왜 형태를 기억해야 되냐면 문제에서 치사하게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안 해. 여러분들 문제에서 치사하게 등차 수열이라고 말을 안 해버리면 여기다가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가지고 얘가 4씩 커지는구나 라는 걸 뒤늦게 깨달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얼마나 멍청한 짓이야. 이게 얼마나 쉬운데 딱 보자마자 n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그치? 1차식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이걸 알고 시작하는 거와 모르고 시작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여러분 등차라는 사실을 뭐만 보고도 문제에서 주지도 않고 일반항을 줬는데 그게 등차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등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어떤 항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첫째 항이겠죠? 첫째 항과 공차가 필요한데 그 첫째 항 자체는 n에다가 그냥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오겠죠. 그래서 3이다 라는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차는 계산할 필요가 없지. 그냥 n 앞에 걸려있는 개수가 공차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바로 공차는 4다.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이 아주 쉽게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식에다가 처박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형태를 기억해서 오케이? 일반항을 보고 그 등차 수열의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는 이렇게 일일이 집어넣지 않고도 빠르게 캐치하는 이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차 수열 일반항을 형태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얘기는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언제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다. 그렇지.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의 형태로 생겼다. 그리고 n 앞에 걸려있는 개수. 이 개수가 바로 뭐다? 그렇지. 공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차가 0일 때는 그냥 얘가 없는 거야. 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일반항이라는 것 자체가 뭐다? 그냥 상수항으로 표현이 되는데 당연히 공차가 0이면 첫째 항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등차 수열 일반항 형태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등차 중항이라는 말이 있는데 등차 중항이라는 말에서 이게 설명을 이렇게 좀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수열의 가장 마지막 테마를 가면 여러분들 귀납법이라고 있어요. 그 귀납법에서 요런 식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이걸 조금 여기서는 지금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수열의 이름이 등차 수열이에요.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차이가 지금 같다는 얘기거든. 그쵸? 이걸 그냥 그대로 식으로 써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무식하게 아니라 되게 무섭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일반화를 시켜놨는데 그냥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항 3개만 딱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a의 2에서 a의 1을 뺀 게 이게 공차인데 a의 3에서 a의 2를 뺀 것도 얼마다? 그렇지, 이것도 공차다. 여기서 얘를 뺀 게 공차다. 여기서 얘를 뺀 게 공차다. 이렇게 한번 식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 d와 여기 있는 d가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식이 서로 어떻단 얘기예요? 그렇죠. 같다는 얘기거든. 근데 나는 마이너스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버리면 2배의 a2가 되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얘한테 줘버리면 a의 1과 a의 3를 더하는 개념이 돼버리네. 됐죠? 그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등차 중항. 등차 중항? 그러니까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등차 중항이라는 말 자체가 가운데 항과 양옆의 항의 관계식을 말하는 거예요. 등차 중항이라는 걸 그냥 그렇게 말해놨어. 그래서 요 관계식이 바로 등차 중항. 이 수열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주는 그런 식이다. 난 지금 단지 항 3개로 지금 여러분께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식으로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니? 수직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이랑 이렇게 셋째 항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다 일정했겠죠.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네 둘의 정확히 한가운데 누가 있다? 얘가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중점을 구하는 방법처럼 A1과 A3를 더해서 뭘로 쪼갠 게? 그렇지. 반으로 쪼갠 게 A의 2가 된다. 이렇게 수직선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식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수직선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식은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 미래로 간 거야. 미래로 가서 여기가 n번째 항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고요. 여기가 몇 번째 항이다. 그렇지.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요 앞에는 a의 n 마이너스 1번째 항이 있었고 계속 갔겠죠. 이렇게. 미래로 간 거야.
미래로 가서 생각을 해도 어차피 둘의 차이와 둘의 차이는 어떻다? 똑같다. 둘의 차이와 둘의 차이는 똑같다. 그래서 요놈이 뭐가 들어가냐면 n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2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이런 식이 만들어진 것 뿐이고 그 식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수직선상으로 나타내면 중점의 개념이랑 똑같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이런 식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요 식보다는 요 식이 더 보기 좋으니까 이렇게 출제를 많이 합니다. 이런 식이 나오면 수열은 그러니까 집합기호를 써줘야 됩니다. 수열을 나타낼 때 수열 A의 N은 무슨 수열이구나. 그렇지. 정차수열이구나. 이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다가 n 대신에 1 넣고 n 대신에 2 넣고 n 대신에 3 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딱 보자마자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등차 수열이라고 준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얘기. 등차 수열 만들기. 자, 요거랑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대. 그러면 문제에서 세수를 준다 이렇게? A, B, C가 등차수열을 이룬대.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2B는 맞죠?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A 플러스 C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고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 세수를 언급하질 않아. 그러니까 A, B, C라고 주지도 않고 그냥 세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그때 뭐 세수는 뭐 어식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해서 뭐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세수를 언급이라도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이라도 쓰고 할 수가 있는데 세수를 아예 언급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대요. 그런 세수를 여러분 보고 세팅하래. 자, 세팅이 되어 있는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됩니다. A, B, C로.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세팅을 해야 되는, 세수를 세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때 필요한 스킬인데 등차수를 이루는 수를 만들 때 홀수계를 만드는 경우와 짝수계를 만드는 경우가 좀 달라. 그래서 홀수계를 만들 때는 3개를 베이스로 해주고요. 짝수계를 만들 때는 4개를 만드는 방법을 베이스로 해주면 돼. 그래서 홀수계를 만들 때는 3개를 만들어 놓고 2개를 더 늘리면 5개, 또 2개를 또 늘리면 7개, 2개를 또 늘리면 9개가 되듯이 짝수계도 마찬가지야. 4개를 만들어 놓고요. 그런 다음에 2개를 더 늘리면 6개, 2개를 더 늘리면 8개 이런 식으로 베이스를 3개와 4개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 물론 2개를 베이스라고 생각해도 좋지만 등차수를 이루는 두 수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이 필요한가요? 그냥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하면 돼요. 그냥. 알겠죠? 등차수열을 이루는 두 수라는 말은 나올 이유가 없지. 그냥 두 숫자를 쓰기만 하면 무조건 얘네들은 등차수열을 이룰 거 아니야. 얼마큼 커질 거다, 작아질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문제로서 가치가 없으니까 선생님 베이스를 4개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홀수계를 만들 때 3개를 베이스로 한다. 무슨 얘기냐? 원래 보통 첫째 항을 A라고 하죠. 근데 그냥 가운데 있는 놈을 뭐라고 놔주는 거야. 그치? A라고 그냥 놔주는 거야. 그냥 가운데 있는 놈을 A라고 놔주는 거야. 3개를 만들기로 마음먹었으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A라고 놔줍니다. 그런 다음에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를 더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더하는 걸 그냥 내 마음대로 D를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 플러스 2D 이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A 마이너스 D를. 이렇게. 그래서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만들 때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세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야? 그치? D와 D가 없어지면서 3A가 되겠죠? 좀 그거를 좀 식에다가 녹여보고 싶어서. 문제에서 보통 이런 경우에 다 더하면 얼마나 나오거든. 문제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수를 세팅하는 게 좋고, 만약에 문제에서 5수를 세팅하라고 하면 그대로 뭘 추가시켜주면 돼? 그렇지. A 플러스 2D 추가시켜주고 A 마이너스 2D를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뚱뚱뚱 그리고 뚱뚱뚱 이렇게 홀수계를 만들 때는 이 스킬을 사용해주면 돼요. 근데 짝수계를 만들 때는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데 짝수계는 가운데가 없잖아. 자, 4개를 베이스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4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없죠. 2개나 있죠. 그래서 A라고 쓰지 않고 하나를 MRD 또 하나를 FD라고 써주는 거야. 근데 이건 조금 조심해야 돼. 여기 MRD를 쓰고 여기 FD를 쓰고 여기다가 A 플러스 2D를 쓰는 귀여운 녀석들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쓰고 나니까 좀 이상하지 않니? 이게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는데. 그렇지. 2D만큼 커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D만큼 키우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2D만큼 커져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놈이 2D가 아니라 A 플러스 D에서 2D만큼 커져야 되니까 A 플러스 3D다. 요걸 조금 조심해야 돼요. 됐죠? 그럼 같은 원리로 이 앞에 있는 놈을 세팅할 때도 A 마이너스 3D다.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얘가 공차가 얼마예요? 그렇지. 2D인 등차 수열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공차는 D여야 되잖아요. 2D면 안 되잖아요.
공차를 2D라고 놓고 열심히 문제를 푼 다음에 열심히 문제를 풀면 되죠. 그럼 되죠, 임마. 왜래? 아무튼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수계 4개를 베이스로 해서 짝수계를 만드는 방법. 그럼 만약에 6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A 플러스 얼마? 그렇지. 5D 이러면 되겠죠. A 마이너스 5D. A 플러스 5D인데 A 마이너스 5D라고 했네요. 미안. 됐죠. 요즘에 좀 딜레마에 빠졌어. 내가 쓰고 있는 거랑 말하고 있는 거랑 가끔 달라.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마음이 좀 앞서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이걸 쓰면서 저걸 쓰기로 마음 먹은 거야. 그러니까 내 뇌 구조를 생각을 해봤더니 A 플러스 5D를 쓰고 있어. 그리고 난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는 저 A 마이너스 5D를 그 다음 설명할 것이다 라는 게 머리에 들어와 버려. 보통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서 저걸 말할 때가 있어요. 이걸 쓰면서 저걸 말해요. 정말 미친놈이에요. 자, 좋아요. 자, 아무튼간 여러분들 이제 홀수계 만들기랑 짝수계 만들기 이렇게 베이스를 좀 이런 식으로. 그래, 좋아. 물론 여러분들 3개를 만들려고 그럴 때 A, B, C 해도 문제 풀려요. 마찬가지로 4개 만들려고 그래도 A, B, C, D 해도 문제 다 풀려. 졸라 힘들겠죠. 졸라 힘들어요. 진짜야. 그냥 느낌 자체가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등차수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째 테마. 6번째 테마 보니까 이게 이제 조화수열을 이룬다. 조화수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은 조화수열은 교집과정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없어요. 조화수열이라는 말은 사실은 교육과정 외예요. 교외, 교육외. 교육과정 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거 하지 마세요. 요거는 그냥 바로 버리시면 되고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왜냐하면 조화수열이 교육과정 밖에 있어요. 근데 조화수열이라고 말 안 하면 그만이야. 출제자가 조화수열이라고 말만 안 해주면 돼요. 그렇잖아. 조화수열이라고 말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해결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도 조화수열이라고 말하기는 싫은데 그냥 조화수열이니까 조화수열이라고 그냥 쓴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조화수열은 그냥 간단해요. 등차수열이 살고 있었는데 그 등차수열을 다 뒤집은 거야. 모든 항들을. 자, 모든 항들을 다 뒤집으면 등차수열은 아니야. 그때 만들어지는 그 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1, 2, 3, 4 이거 등차거든요. 이거 등차. 이런 등차 수열이 있었는데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뒤집은 거야. 1, 2분의 1 다 뒤집어. 3분의 1 다 뒤집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내가 뒤집은 거예요. 그때 이 뒤집은 수열의 이름을 그냥 조화수열이라고 부른다. 조화수열이라고 부르면 돼. 그럼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조화수열은 뭔가를 일정하게 더해나가는 수열이 아니야. 뭔가를 더해나가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그럼 이 수열을 풀 때 당연히 원래대로 돌려. 그러니까 뒤집어서, 원래대로 돌린다는 말은 좀 그렇고 뒤집어서 등차 수열로 바꿔서 문제를 푼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을 출력할 때 다시 뒤집으면 되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조화 수열로 바꿔서 풀 일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차 수열만 알고 있으면 사실 조화 수열을 그냥 풀 수 있다고. 그냥 풀 수 있어.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요 세 놈이 조화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조화수열? 조화수열이 뭐야? 등차를 뒤집어 놓은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조화수열은 우리가 인간이 풀 수 있는 그런 수열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렇다면 얘를 뒤집어 버리면 등차를 뒤집어서 조화가 됐다면 조화를 뒤집으면 다시 뭐가 되겠니? 그치? 요 놈이 등차가 된다는 얘기야. 끝.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이거예요. 조화수열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짓거리 할 수 있겠니?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얘네 세 개가. 그렇죠? 그럼 가운데 있는 놈의 몇 배가? 2배가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런 아주 귀여운 식들이 나오고요. 여기에 조화 중앙이라고 써놨지만 여러분들 뭐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일반화 시켜놨어요. 이렇게 쭉 써놨대. 근데 얘가 이제 조화 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상태를 그냥 풀지 않고 뒤집었을 때 무슨 수열이 된다? 그렇지.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뒤집은 거야. 얘네들을 다 뒤집는데 요것만 잠깐만 보자고. 요것만 보면 A의 n분의 1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1분의 1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뒤집어버려. 그렇죠? 그럼 이렇게 뒤집었을 때 얘가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치?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의 몇 배는? 2배는 양 사이드의 합이랑 똑같다. 등차 중앙의 개념을 써서 이런 귀여운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정도로만 그냥 알면 됩니다. 조화 수열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잠깐 선생님이 잠깐 쉬었다가 바로
그 다음 테마 등차 수열의 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잠깐 쉬세요. 자, 이번 개념 정리 두 번째,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돼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 일반항에 대해서 완전히 개박살을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 할 거냐면 합. 일반항을 구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첫째 항도 구해보고 둘째 항까지도 구해보고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해서 둘째 항까지 합도 구해보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일반항을 알아야 돼요. 일반항을 알아야지. 그 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영차. 그 놈을 다 더할 거 아니야. 그쵸? 얘네들을 싹 더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열심히 더해가지고요. 몇 번째 항까지. 그치? n번째 항까지 더한 이 결과물을 SN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용어 정리가 조금 필요한데, 이 SN이라는 놈은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야. 근데 약속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 갑자기 생뚱맞게 네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해서 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해서 SN이 된다라는 약속이야. 이건 기호야. 기호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SN이라고 하면 첫째 항부터 무조건 더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 문제에서 S에 3이라고 하면 이 S의 3은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더한다, 이런 뜻이에요. 약속입니다. 알겠죠? 요 앞에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1항부터라는 말이 생략되는 거예요. 1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야. 1항부터 n번째 항까지야. 그놈을 뭐라고 부른다? SN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그러면 당연히 수열이라는 것은 합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는 매우 간단한데요. 옛날에 어떤 그 천재적인 수학자가 했던 일화예요. 거기서 이제 파생됐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뚜루루 또 어디까지 더한 거냐면 100까지 더해본 거야. 자, 1부터 100까지 하면 여러분들 5050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을 거예요. 외운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더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더하면 되냐면 맨 앞에 있는 1이라는 놈과 맨 뒤에 있는 100이라는 놈 두 놈을 더해본 거지. 그랬더니 놀랍게도 101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했는데, 바로 뒤에 있는 2와 100 바로 앞에 있는 누구? 그렇지, 99라는 놈 두 놈을 더해도 얼마가 되더라? 그렇지, 101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제일 첫 번째랑 제일 끝에 걸 둘이 더하니까 101, 두 번째 거랑 99번째 거랑 더하니까 101, 101 죽도록 101 됐죠? 그걸 이제 등차 수열의 합에다가 녹여버릴 건데,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1과 뭘 더해서, 그렇지, 100을 더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근데 그 뭔가가 몇 개 있는지를 뒤에다가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1부터 100까지가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2개씩 더해서 101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101이 몇 개 생기면 돼? 자, 2개씩 더하고 있습니다. 그치, 50개가 생기면 되죠. 이렇게 됐나요?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의 원리예요, 원리. 그 얘기를 여기다가 써놨네. 자, 이제 여기서 말하는 L, 이 L이 뭐냐면 n번째 항을 그냥 L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더할 건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막 더하다가 마지막에 뭐야? n번째 항 L이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어. 이 수열의 정보는 일단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짓거리를 할 수 있냐면 얘네들을 더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두 번째 항과 바로 앞에 있는 놈, 얘네들을 더해서도 당연히 별이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공차 D만큼 커지고 공차 D만큼 작아지고, 한 놈은 D만큼 키웠고 한 놈은 D만큼 줄였으니까 둘이 더하면 여전히 합은 일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별을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별이 몇 개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별이 과연 몇 개 있을까? 지금 얘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근데 지금 2개씩 묶어서 별을 만들고 있으니까 N이라는 놈을 반으로 나눠준 개수만큼 별이 나온다.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이야. 괜찮죠? 근데 그때 이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도 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도 별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별 중에서 제일 쉬운 별을 선택해야지. 첫 번째 항과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두 놈을 더해서 만드는 요 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얘가 되는 게 제일 쉽겠죠. 갑자기 그 잠깐 똘끼가 있어가지고 저는 세 번째 항이랑 n-2번째 항이랑 그 둘을 더하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상관없는데 그건 너무 똘끼가 있잖아.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첫째 항이랑 끝항을 일반적으로 줄 테니까, n번째 항을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해주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
자,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준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를 준 거야. 예를 들어서야. 이걸 준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이제 등차수열이라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죠?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얼마를 만들어? 그치? 10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10이 몇 개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잖아. 근데 그 5개를 가지고 몇 개씩 묶어나가고 있어. 그치? 2개씩 묶어나가고 있으니까 5를 2로 나눈 개수만큼 10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여기서 문제. 만약 문제가 이거였다면 자, 다들 잘 이해를 해요. 자, 만약에 이걸 더하라는 문제였다면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라서 12가 3개 있다. 다른 말로 6개를 반으로 쪼갠 것만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없잖아? 그럼 여기서 약간 설명을 들으면서 이상했을 거야. 이게 없으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해요. 이렇게 둘이 더하면요 10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 10인데 얘는 혼자 남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홀수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게 플러스 5가 있었다고 잠깐만 생각을 해주는 거지. 플러스 5가 있었다. 괜찮아요? 이제 플러스 5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해도 10이고 이렇게 더해도 10이고 이렇게 더해도 1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제 항이 원래 5개가 있었는데 지금 선생님이 몇 개? 항을 6개로 늘려놓고 2개씩 묶었으니까 이 뒤에는 6 나누기 2가 들어가요. 그래 놓고 방금 했던 거 5를 내 마음대로 더했으니까 5를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맨날 이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지.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10 곱하기 2분의 그냥 5랑 똑같아요. 요거를 5를 더했다가 5를 빼주는 개념이 그냥 마치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은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걸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설령 얘가 분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요 앞에 있는 놈이랑 약분이 돼서 무조건 값이 깔끔하게 출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식이 조금 이상한데 선생님, 이 별이라는 놈이 몇 개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2분의 몇 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2분의 n개 있구나. 제일 처음과 제일 끝에 걸 더해서 2분의 n개가 있구나. 그게 다 2분의 n개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원리인데 우리가 일반항이라는 걸 구하면서 n번째 항 a의 n이 a의 1 더하기 n-1d 이런 걸 우리가 배운 적 있죠. 거의 문제를 풀 때 거의 쓸 일은 없지만 이런 걸 배운 적 있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만들어낸 식이 바로 얘예요. 그렇잖아. L 자리에 n번째 항이라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A와 A를 더해서 2A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n-1D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켜준 거죠. 그쵸? 근데 이 식을 외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외워야죠. 물론 외워야 돼. 이걸 가끔 쓰는 문제가 0.00001% 정도 있는 것 같아. 한 100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는 이 식을 이용해서 풀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0.00001% 정도. 알겠죠? 그럼 이 식을 왜 써놨을까? 이 식을 왜 써놨을까? 이 식을 왜 써놨을까라는 말은 좀 그렇고, 이 식을 이용해서 푸는 사람들은 대체 뭘까? 책에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 식을 이용하는 건데 사실 이 식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 이걸 일반항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이 식을 전혀 쓰지 않는 것처럼, 그쵸? 얘도 똑같이 SN을 구할 때 이 식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아시겠나요? 어금니 꽉 깨물고 뭐 한다고? 전개를 먼저 한다고요. 이놈을 어금니 꽉 깨물고 전개를 해버리면 이 SN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겨먹었다? 이렇게 생겨먹었다. 어금니 꽉 깨무세요. 얘 뭐에 관한 1차식이야? 그치?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여기 앞에다가 n 곱하면 이게 최종적으로 n에 관한 몇 차식이 돼버리겠네? 그렇지. n에 관한 2차식이 돼버리겠죠. 근데 그놈을 반으로 나눈다고 갑자기 얘가 n에 관한 3차식이 되니? 아니면 n에 관한 2차식을 갑자기 2로 나누니까 n에 관한 갑자기 1차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놈의 최종적인 형태, 우린 형태로 간다니까 n에 관한 2차식이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 상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상수 안 나옵니다. 왜? 다시 한번 해볼까?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야.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면 뭐 n 플러스 뭐식이거든? 근데 뭐식이라는 상수가 있는데 그 뭐식에다가 다시 뭘 곱할 거야? n을 곱할 거잖아. 그치? 그럼 상수가 없어요. 상수가 없어져. 그래서 뒤에 상수는 나오지 않고요. 그쵸? 요 앞에 n제곱항이랑 n번째 항이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형태를 지금부터 기억해 놓자.
어금니를 꽉 깨물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마치 우리가 AN을 구할 때 DN으로 스타트한다. 그리고 뒤에는 관심 없다. 이거였죠? 형태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을 했잖아. 얘도 똑같아. 최고차항의 개수만 생각을 하고 뒤에는 놈은 뭔지 모르겠지. 그냥 뭔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나요? 그래서 n제곱. 요 n제곱 앞에 걸려있는 요 놈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n제곱 앞에 걸려있는. n제곱 앞에 걸려있는 놈 얼마나 생각하기 쉬울까? 자, 요거 n 앞에 뭐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지? d가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놈을 전개하면 그치? dn이겠죠? 근데 그 놈에다가 뭘 곱하면서 그치? n을 곱하면서 dn 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나요? 그 놈을 뭘로 나눠주면서 그치? 얘를 2로 나눠주면서 와우! 와우! n제곱 앞의 개수가 2분의 d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2분의 d 예쁘게 2분의 d를 만들 수가 있네요. 괜찮나요? 그리고 뒤에 있는 요 놈은 관심 없어. 요 놈을 쓸 수는 있거든? 요 놈을 2분의 d-a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렇게 a-2분의 d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할 거야. 그냥 여기에 뭔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고. 우리 지금 뭐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치? 형태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형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시면 됩니다. 등차수열의 합은 1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다. 근데 상수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 앞에들 개수들을 조심스럽게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공차가 아니라 공차의 절반이다. 공차의 절반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차의 절반. 여기는 그냥 공차. 여기는 공차의 절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SN의 형태를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그럼 선생님 뒤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채울 건데요? 요거는 문제에서 첫째 항을 줄 거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수열 문제는 첫째 항을 주게 돼 있거든. 근데 이 첫째 항이 S1이랑 똑같아요. 원래 수열의 첫째 항은 S1이랑 똑같다. S1이 뭔데?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바로 첫째 항이 돼버려서 문제에서 첫째 항을 줄 거야. 뭐 첫째 항을 3이라고 주면 n에다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뭐를 쳐박았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이 결과물이 뭐가 되도록 하는 3이 되도록 하는 요 상수를 여러분들이 개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공식을 딱 써놓고 어금니 꽉 깨물고 한 번만 SN의 형태를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n제곱 n이다. 뒤에 상수항은 없다. 그리고 n제곱 앞에 뭐가 걸린다? 공차의 절반이 걸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 이렇게 형태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기가 있는데 이 보기를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열심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첫째 항 요구 10번째 항이 35예요. 첫째 항 요구 10번째 항이 35다. 그런 등차수열의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보세요. 자, 우리는 연습하는 거니까 일단 AN을 구할 거야. 자, AN을 구하면 A는 못 구하죠. 지금 못 구하죠. 자, 첫째 항이 5라는 사실을 알았고 10번째 항이 35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첫째 항에서 10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그쵸? 칸수가 몇 칸 차이 난다고 했죠? 9칸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9D를 더하면서 그 차이를 메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놈이 5에서 35가 되는 거니까 얼마야 이거? 왜 이렇게 문제를 그지같이 만들었죠? 미안. 30이 되겠죠. 그쵸? 와, 이거 문제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첫째 항이 오고 10번째 항이 35다. 그래서 얘가 D가 얼마가 되냐면요. 양변을 9로 나누니까 얼마야? 3분의 10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D가 지금 죽고 싶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안 하고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를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머. 얘는 SN 공식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별 구해놓고 그치? 2분의 n 요거 쓰라는 얘기 아니야? 너무 노골적이잖아. 문제에서 SN 공식을 쓸 때 이걸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첫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 10번째 항 주고요. 맞죠? 그래놓고 등차수열이라고 알려주고 더하래. 그러면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야. 너무 노골적으로 이거 하라고 지금 문제에서 소리 지르고 있네요. 그래서 공차를 구했는데 공차가 3분의 10이라는 정보를 알아냈지만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공차를 이용하는 식은 좀 빡세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슬쩍 봤더니 너무 노골적으로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 이거 하라고 준 거야.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답은 얼마? 40. 이 별 자리에 40이 들어가면 되고요. 문제에서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10을 콕콕콕 넣어주면 된대요. 됐죠? 그럼 우아하게 약분이 되면서 얘가 5가 될 것이고요. 5, 4, 20. 공 하나 더 붙이니까 200. 이렇게 아주 초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이거 말고 SN을 이용해서도 답을 낼 수 있나요? 있어. 근데 여러분 공차가 3분의 10이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SN 공식을 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방금 배웠던 것처럼 n제곱 n을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 써야 돼? 공차를 그냥 쓰지 않고 공차 절반 써야 되잖아. 그럼 여기 일단 3분의 5예요. 일단 죽고 싶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첫째 항 뭘 만들어야 돼? 그치? 5를 만들어야 되죠?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5를 만들고 싶으면 얘가 3분의 5니까 얘가 3분의 10이어야 돼. 그래야 둘이 더해서 3분의 15가 돼가지고 5가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3분의 10을 넣는 거야. 일단 여러분 죽고 싶죠? 하지만 SN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아이고, 잘 가? 그래서 n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그치? n에다가 마지막에 10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요 200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겠으나 지금 이렇게 풀고 있는 건 굉장히 미련한 행동이겠죠. 문제에서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해서 뭘 만들래? 별 만들라고 했으니까 요짓거리를 하는 건 안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만 알면 안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다 기억을 해야 돼. 처음과 끝을 더해서 이런 식으로 등차수열의 합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게 불가능할 때,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게 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는 SN 공식을 진짜 구해버려. 구해버린 다음에 답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SN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 자, 요런 거 풀 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으면 좋겠네. 일단 첫째 항은 1이에요. 자, 공차가 3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12번째 항까지 합을 줬으니까 n이 12일 때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똑같아. 여러분들 합으로 풀 수도 있고 일반항으로 풀 수도 있어.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12번째 항 구해도 돼요. 12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에다가 뭘 더하면 돼? 공차를 11개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첫째 항이 1이라고 했고요. 공차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33이 들어가면서 얘가 30? 이게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거 1번이랑 똑같아져요. 첫째 항을 주면서, 맞죠? 제일 마지막 항 34를 준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해서, 얘네 둘이 이렇게 더해서 별을 만들어준다. 그쵸? 별을 만들어주면 얼마? 35가 될 것이고, 그 별에다가 지금 내가 12개를 더하고 있으니까 2분의 12, 요 놈을 곱해주면 깔끔하게 답이 나오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도 답을 낼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도 답을 낼 수 있다? 그렇지. SN의 형태. n제곱 n을 이용해서도 답을 낼 수가 있다. 그럼 공차가 이제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3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는 놈은 2분의 공차. 이렇게 2분의 3 들어가겠죠. 자, 그런 다음에 n에다가 조심스럽게 뭘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2분의 3이잖아. 그럼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SN을 진짜 구해놓고 n에다가 진짜 뭘 집어넣어서, 그렇지, n에다가 12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줘도 됩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 확실히 얘가 훨씬 쉬운데요. 얘가 훨씬 쉬워. 훨씬 쉬워. 네, 그런 문제가 이제 그 50, 이렇게 SN을 진짜 이용하는 문제가 50대 50이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둘 다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했네. 등차수열의 합의 형태를 선생님이 미리 설명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는 연습을 좀 해보자는 거죠. 연습을 해봅시다. 첫째 항 오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첫째 항이 얼마? 5.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4. 그런 등차수열의 SN을 한번 구해보자. 자, 연습할 거니까 AN을 빠르게 구해보자. AN은 n에 관한 1차식. 무조건 공차로 스타트. 마이너스 4n으로 스타트.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5를 만들면 되니까 뒤에 바로 9라는 상수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N은 형태가 n제곱 n으로 스타트를 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놈이 공차의 절반이거든요. 공차의 절반이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를 반으로 쪼개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n에다가 조심스럽게 뭘 집어넣었을 때? 1을 집어넣었을 때 5를 만들어주면 되니까 뒤에 필요한 상수는 이렇게 7. 개수가 7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어. 졸라 빠르죠? 이렇게 푸는 거야, 얘들. 그리고 이걸 자꾸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문제에서 수열의 종류를 안 줘. 수열의 종류를 주지 않고 갑자기 SN을 생뚱맞게 이렇게 주면 보자마자 수열의 종류가 무슨 수열이다? 그렇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등차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얘가 공차의 절반 자리였으니까 원래 공차는 마이너스 4가 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이 SN만 보고도. 그리고 n에다가 조심스럽게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 5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았으면 그 수열은 개박살 낸 거 아니야.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AN을 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즉 형태를 알고 있으면 그 수열의 종류를 말할 수도 있을 뿐더러 AN과 SN을 뭐 할 수도 있다. 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AN 구하고 싶으면 AN 구하면 되고 SN 구하고 싶으면 SN 구하면 되고 문제에서 이렇게 아주 조밥처럼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SN을 준 경우에도 여러분들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밑에 있는 문제네요. 문제에서 SN을 줬지만 뒤에 수열이라고 했지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S의 N이 N에 관한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걸 딱 보자마자 바로 수열의 종류가 뭐다? 그렇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등차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재빨리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면 되는데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에요. 공차는요. 이 앞에 있는 놈이 공차의 절반짜리죠.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의 N이라는 놈은 됐죠? 뭘로 스타트하는? 마이너스 6N으로 스타트를 하는 놈. 됐죠? N에다가 1을 재빨리 집어넣었을 때 상수 1을 만들어야 되니까 첫째 항 1을 만들어야 되니까 뒤에 개수는 7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돼야 됩니다. 알겠죠? A의 N 플러스 A의 1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딴 것도 쓰는 것도 아니에요. 2분의 N의 괄호 열고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런 공식도 절대로 쓰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걸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수열이 미워지고 수열이 힘들어지고 물론 그걸 해서 답을 낼 수 있어, 여러분. 열심히 그것만 하면 답이 나오는데 창의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바뀌는 트렌드가 수학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딱 이 문제는 풀이법이 이거야.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그거라고. 그래서 열심히 그걸로 막 계산을 합니다. 계산이 안 돼. 아니 시나리오는 그건데 계산이 안 돼. 뭐가 잘못된 거냐면 계산법이 잘못된 거거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힘들어. 안 나와. 그럼 거기서 난 이 방법밖에 모르는데 이러면 답을 못 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도 있고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내가 이걸 하다가 이게 너무 계산 빡세. 버려봐. 잠깐만. 다시 세팅해보자 하고 다른 계산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요즘 좀 문제 트렌드가 좀 그래. 뭐 학교 내신은 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수능은 조금씩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풀이법,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다 전부 다 개념 시간에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 세 번째인데요. 첫째 항만 이상한 등차 수열의 합 이렇게 타이틀을 걸어놨고 이렇게 SN을 준 거야. 자, 이게 SN을 줬는데 지금 뭐가 이상하냐면 요 놈이 이상하지 않니? 요 놈이? 요 놈. 얘만 없으면 지금 N에 관한 2차식인데 참 얘만 없으면 진짜 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얘를 저 멀리 버립니다. 진짜로 얘만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잠깐 떨어뜨려. 그쵸?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SN이라는 놈을 N제곱 플러스 N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됐죠? 지금부터 얘를 해석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놈을 딱 보자마자 이제 상수항이 없어졌으니까 수열의 종류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차 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됐죠? 얘를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면 재빨리 뭐랑 뭘 찾아야 돼? 그치? 첫째 항이랑 공차를 찾으면 돼요. 그럼 공차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놈이 공차 절반짜리니까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첫째 항 같은 경우에는 N에다가 1을 쿡쿡 집어넣었을 때 만들어지는 수 얼마? 그렇지. 2가 되겠네. 그럼 여러분들은 재빨리 여기서 AN을 구해버리면 돼요. AN은. 자, AN은 공차가 2니까 뭘로 스타트? 2N으로 스타트. 그런 다음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첫째 항이 2를 만들어야 되니까 뒤에 상수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자, 안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을 만들어냅니다. 잘 봐. 설명할게요. 그럼 이 일반항이 2N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항이 2고 둘째 항이 4고 그 다음이 6이고 그 다음이 8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N번째 항이 2N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죠. 됐죠?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얘네들을 지금부터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그 더한 결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바로 N제곱 플러스 N이 된다는 얘기야. 놀랍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쵸? 근데 내가 아까 빼놨던 플러스 2 있지? 아까 빼놨던 이 플러스 2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처리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더해요. 이렇게. 아니 지금 이 위에 있는 식이랑 지금 얘랑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더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도 뭘 더해줘야 돼? 그렇지? 여기 플러스 2를 더해줘야지. 그래야 등호가 여전히 성립을 하겠죠. 괜찮나요? 그럼 선생님 이 플러스 1을 대체 어디다 더해줘야 돼요? 이 플러스 1을요 여기다 더해주면 안 돼요? 얘를 여기다 더해주면 안 되나요? 얘를 여기다 더해주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플러스 1을 얘한테 더해서 요 세 번째 항을 8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얘를 플러스 1을 아무데나 하나 주면 돼요. 근데 여기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에서 이제 SN이 얘라고 했잖아. 그러면 S2가 성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빼놨던 플러스 2를 여기다가 줄 텐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n에다가 2를 넣어봐. n에다가 2를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요 놈이거든.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하겠다는 얘기가. 근데 지금 n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넣어봤을 때, 그치, 2를 넣어봤을 때 이게 없어야지 둘이 같아. 아까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더하면서 이쪽에다가 플러스 2를 더했는데 젠장 빌어먹을 여기다 넣어버렸잖아. 그럼 n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둘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6이죠. 근데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만 6이야. 얘만 6인데 거기다가 2를 더해서 이게 8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빼놨던 플러스 2를 자 이제 여기다가 더해줄 건데 여기다가 더해주면서 여기다가도 같이 더해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세 번째 항에다가 더해주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그치, S2는 성립을 안 해요. 물론 당연히 S1도 성립을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더하지 않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2를 더해봐 이렇게. 그럼 또 똑같은 원리야. S의 1과 S의 2와 S의 3은 저 식을 만족할 수 없어요. 저기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S의 n이라는 놈, 이 S의 n이라는 놈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빼놨던 플러스 2를 어디다가 주면 된다. 그치? 맨 앞에다가 줘버리면 그냥 끝나. 이 첫째 항에다가만 아까 빼놨던 플러스 2를 더해주기만 하면 이 식이 언제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해돼요? 네,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극복하고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느낌으로만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빼놨던 플러스 2를 이렇게 첫째 항에 더할 거 아니야? 그럼 첫째 항에 더해주면 뒤에 있는 4, 6, 8, 2n 얘네들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2n이라는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겠지? 그걸 식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2n의 형태를 그대로 일반항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리고 첫째 항은 오케이? 아까 첫째 항이 원래 첫째 항이 2였잖아. 그쵸? 근데 그 2에다가 아까 빼놨던 플러스 2를 더하면서 얘가 얼마로 바뀌니? 자, 4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따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실제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는 2지만 원래 첫째 항은 뭐다? 4다. 뭐 그런 얘기네요. 됐죠?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등차 수열이 아니야. 첫째 항만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숫자를 갖고요. 그쵸? 그리고 둘째 항 이후부터 무슨 수열? 그치? 등차 수열이다. 그래서 첫째 항만 이상한 등차 수열의 합이 바로 n에 관한 2차식인데 뒤에 뭐 생기는? 그치? 상수항이 생기는 이런 놈이다. 괜찮아요? 등비 수열에도 이런 게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금 이해를 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원리를 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보면 책에도 다 자세하게 써있고 거기다가 타이틀을 탁 박아놨어. 왜 아까 빼놓은 그놈을 첫째 항에만 더해야 되는지를 내가 또 글로도 예쁘게 또 써놨단 말이야. 그쵸? 또 그걸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세요. 알겠죠? 다시 좀 해줄게. 네,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정도 설명으로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외울 필요도 있죠. 형태라는 걸 알려준다는 건 형태를 외우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는 상수항을 빼놓고 문제를 막 풀어요. 막 풀어.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첫째 항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 첫째 항에다가 아까 빼놨던 상수항을 더해서 마지막에 답을 출력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서 이제 여러분 필수 예제 풀면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마 네 번째. 등차 수열의 마지막 테마네요. 테마 이름 되게 귀엽네. 등차 수열의 비밀. 등차 수열의 비밀은 세 가지가 있어. 그럼 등차 수열의 비밀이 세 가지 있으니까 등비 수열의 비밀도 세 가지가 있겠죠, 나중에. 자, 말이 길어. 말이 긴데 이게 리듬감 있게 읽으면은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짝수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홀수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3칸씩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4칸씩 뽑아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도 새롭게 만들어진 수열은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리듬이 없어요, 선생님. 등차 수열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짝수번째 항만 이렇게 툭툭툭 뽑은 거야. 리듬 있죠, 약간? 그러니까 짝수번째 항들만 툭툭툭 뽑아서 새롭게 수열을 탁 만든 거야. 여전히 무슨 수열이겠니? 그치, 등차 수열. 원래는 공차 D를 더했어. 공차 D를 더해나가면서 만든 수열이었다. 근데 짝수번째 항만 뽑겠다는 얘기는 2칸씩 떨어뜨려서 뽑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칸씩 떨어뜨려서 뽑아져 있던 수열이 있었는데 그걸 2칸씩 이렇게 떨어뜨려봐. 그럼 여전히 등차 수열이겠지. 공차가 뭐가 되는? 2D가 되는. 자, 홀수번째 항만 뽑아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겠죠? 왜?
첫 번째 양, 세 번째 양, 다섯 번째 양, 일곱 번째 양 계속 이렇게 몇 칸씩 떨어뜨려서 뽑고 있어. 그치? 두 칸씩 떨어뜨려서 뽑고 있으니까 여전히 얘도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뭐가 되는? 2D가 돼. 그럼 세 칸씩은 뭐야, 자식아? 세 칸씩 이렇게 떨어뜨려서 뽑아봐. 세 칸. 이러진 않겠죠. 세 칸 떨어뜨렸다가 두 칸 떨어뜨렸다가 졸라 치사하게 다시 한 칸 떨어뜨렸다가 다시 100칸 이러진 않겠지. 그러니까 세 칸씩 떨어뜨려서 수열을 만들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 네 칸씩 떨어뜨려서 만들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등차 수열의 비밀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난 거야. A의 N이라는 수열이 이게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 그럼 얘는 뭘까요?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n에다가 1 넣으면 3이거든. 1 넣으면 1이거든. 2 넣으면 3이고. 1, 3, 5, 7, 9. 요게 이제 홀수 번째양만 뽑아서 새롭게 수열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얘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당연히 아까 그 의미, 몇 칸씩 떨어졌다는 그 의미로도 등차 수열임을 알 수 있지만 식으로도 볼 수 있잖아.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형태겠죠?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아래 첨자 n에다가 2n-1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갑자기 얘가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더럽게 쓰인다고 해도 얘는 여전히 뭐겠니? 그치? n에 관한 1차식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등차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열의 종류는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지금 눈이 있으면 쳐다보세요. 이렇게 공차가 몇 배가 됐다는 사실을. 그치? 2배가 됐다는 사실도 그냥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겠죠. 한 번만 더. 세 칸 차이. 세 칸 차이 어떻게 하냐. 이런 걸 세 칸 차이라고 불러. 이렇게 플러스 1 이래보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이야. 왜?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었는데 그 n에다가 3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여전히 n에 관한 1차식이 되니까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이다. 공차는 몇 배가 된다? 자, 3칸씩 떨어뜨렸으니까 3배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런 거 나와도 여러분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아, 이건 3칸씩 떨어뜨렸구나. 근데 3칸씩 떨어뜨렸는데 스타트를 어디서 한다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부터 스타트를 한다고. 그래서 얘가 a의 4, a의 7, a의 1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열이구나. 아, 첫째 항이 A4구나. 첫째 항이 A4구나. 공차는 자, 3칸씩 떨어뜨려서 뽑고 있었기 때문에 공차가 3배가 되는구나. 3D가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거 나왔다고 흥분하지 마세요. 자, 식에 너무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아, 홀수 번째 항만 뽑았구나. 홀수 번째 항만 뽑아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구나. 첫째 항은 n에다 1 넣으면 되는구나. 공차는 원래 수열의 공차의 2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등차 수열의 모든 항에 K배를 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첫째 항도 K배가 되고 공차도 K배가 된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등차 수열이 이렇게 있었어요. 등차 수열이 이렇게 살고 있었다 얘예요. AN이라고 하죠. 이 등차 수열의 모든 항에다가 전부 다 몇 배를. 그렇지. 자, 2배를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2배를 해도 여전히 등차 수열입니다. 3배를 해도 등차 수열. 4배를 해도 등차 수열. 심지어 3분의 1을 곱해도 등차 수열. 뭐 여러 가지 설명법이 있겠으나 식으로도 보일 수 있는데 AN이라는 놈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그치,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로 생겼다고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몇 배를 하겠다고요? 2배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모든 개수가 다 2배가 되겠지? 그래도 여전히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의 일반항 형태를 벗어나지 않네요. n에 관한 1차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겠지. 자, 그랬더니 너무 귀엽지 않니? 공차가 몇 배가 되고 2배가 되네요. 모든 항을 다 2배 했으니까 공차가 2배가 되고, 그리고 첫째 항도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원래 첫째 항이 a 플러스 b였는데 이번엔 n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원래 첫째 항이 뭘로 바뀌었어? 2a 플러스 2b, 즉 2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걸 일반식으로 해도요, 첫째 항이 kb가 되고 공차가 kb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이 쫙 나와야 돼. 등차 수열의 비밀 첫 번째. 짝수항만 뽑아도, 홀수항만 뽑아도, 3칸씩 떨어뜨려 뽑아도, 4칸씩 떨어뜨려 뽑아도, 아니 심지어 100칸씩 떨어뜨려 뽑아도 여전히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이구나.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재빨리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면 되는구나. 만약에 3칸씩 떨어뜨려서 뽑았으면 공차는 3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술술술 나와야 돼.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뭐라고요? 아니 등차 수열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모든 항에다가 다 전부 다 뭐야? 어떤 수를 곱했구나. 그러면 여전히 등차 수열이구나. 맞죠? 첫째 항도 그 수만큼 곱해지는 거고 공차도 그 수만큼 곱해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푸는 거와, 아, 이게 어떻게 될까요? K배 한번 해볼까? 이거랑 달라요. 완전 느낌이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등차 수열의 비밀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등차 수열이 살고 있었대. 근데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이 살고 있었대. 등차 수열이 2개 이상 있는 거야.
그런 등차 수열을 더하면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을 더해서 여전히 등차 수열이다. 무슨 얘기냐? A라는 수열도 등차 수열. A라는 수열이 있었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B라는 수열도 있을 수 있어. B라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야. 서로 다른 수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자를 다른 문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됐죠? 얘도 등차 수열이고 얘도 등차 수열이에요. 그러면 A의 N이라는 놈을 일반화시키면 N에 관한 1차식이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B라는 놈도 여러분들이 굳이 일반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요. CN 플러스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쵸? 등차 수열이 살고 있고 등차 수열이 살고 있었대요. 그 두 개의 등차 수열을 더하면 어떻게 되게? 진짜 더해볼까요? 자, 두 놈을 더하면 A 플러스 C 맞죠? 그 놈의 N 플러스 B 플러스 D 이렇게 되겠네요. 맞아? 수열의 종류는 여전히 등차 수열이지 뭐. 왜? 형태에 강한 우리들은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죠. 그렇죠? 여전히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면 되는데 첫째 항과 공차는 어떻게 구하니? N 앞에 걸려있는 요게 뭐라고요? 공차라니까. 근데 그 공차가 실제로 A의 공차와 B의 공차를 더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멘트를 쳐놓은 거야. 공차끼리 더해서 새로운 수열의 공차가 된다. 첫째 항끼리 더해서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살고 있다, 등차 수열이 살고 있다 두 놈을 더하면 여전히 결과는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첫째 항과 공차를 만들 때는 첫째 항끼리 더해서 그리고 공차끼리 더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만들어주면 된다. 만약에 공차가 2인 등차 수열과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두 놈을 더한다고요? 그러면 안 해봐도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이 단원이 굉장히 길어요. 내가 지금 정말 열심히 개념을 설명했는데 고작 등차 수열의 개념밖에 설명하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사실 등비 수열이 더 많아. 그래서 등차 수열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이제 등비 수열부터 빡세게 한 번 더 개념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등차 수열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